자, 준비됐죠? 네. 네. 자, 잘합시다. 네, 시작하겠습니다. 네. 네, 안녕하십니까. 2022학년도 재수 우선 선발반 토크 콘서트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환영합니다. 저는 사회를 맡은 국어 강사 허다연입니다. 같이 자리해 주신 분들은 우리 원장님과 부원장님이십니다. 우리 원장님부터 소개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강문메가 스터디 학원 원장 이영준입니다. 반갑습니다, 여러분. 올해 수험생으로서 과정을 겪으시느라고 매우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학부모님들은 더더욱 매우 수고하셨습니다. 시험 결과를 떠나서 무사히 마친 것만으로도 대단한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큰 성과를 기대하는 것은 오히려 힘든 것일 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혹시 성적이 낮다고 해서 실패라고 생각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더 큰 성장을 가기 위한 과정이라고 생각합니다. 입시와 재수 성공의 방법 또 학원 소개를 여러분들을 학원으로 모셔서 설명드리는 것이 가장 좋겠지만 지금 코로나 상황이 너무 엄중해서요. 비대면으로 이와 같이 진행을 합니다. 그동안 강연 형식으로 설명회를 많이 경험하셨기에 약간 다른 형식으로 여러분들께 소개를 드립니다. 설명회의 그 경직된 분위기를 좀 탈피해서요. 저희가 토크 콘서트라고 하는 형식을 빌려서 이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여러분 저희가 설명을 드리고 혹시 궁금한 것들은 질문도 좀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처음이다 보니까 좀 실수가 있더라도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우리 부원장님 말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강북메가스터디학원 부원장 박남식이라고 합니다. 지난 12월 3일 그 수능 올해 정말 코로나 때문에 고생 많이 하셨을 텐데 어려움 속에서 수능 잘 치르셨지만 좀 안타깝게도 기대 밖의 좀 저조한 성적으로 인해서 한번 내년에 재도전하려고 하는 학생들과 최근 한 2주 정도 많은 상담을 진행을 했고요. 앞으로도 많이 하게 될 텐데 저희 재수 학원의 선택에 있어서 강북메가스터디 학원에 대해서 오늘 토크 콘서트를 통해서 좀 더 알찬 정보를 제공해드리고 또 관련된 도움되는 그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자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 소리는 잘 들리시나요? 저희가 이 정도의 목소리로 이야기를 할 거라서 볼륨 조정 부탁드리고요. 또 이야기를 들으시다가 궁금하신 점 생기시면 댓글을 통해서 달아주시면 저희가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질문 드려도 될까요? 네. 자, 먼저 우리 시청하시는 학생과 학부모님들께 강북메가스터디 학원이 어떤 학원인지 소개를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제가 그 강북메가스터디 학원은 어떤 학원인가요? 라고 하는 질문을 받을 때마다 답하기가 사실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보는 시각에 따라 다양한 해석이 가능하기 때문에요. 하지만 저는 원장으로서 자신 있게 말씀드리고 수 있는 것은 한 4가지 정도로 요약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화면을 봐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첫 번째는 강북 지역에서 가장知名도 있는 학원입니다. 가장 많은 학생이 찾고 재원하는 학원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연평균 약 1000명 정도의 학생이 재원하고 있고요. 최근 10년 동안은 약 10,000명 이상의 학생이 재원을 했습니다. 저희 학원은 2005년 1월에 오픈을 했기 때문에 올해까지 약 15년 됐죠. 그러면 계산해 보시면 얼마나 많은 학생이 저희 학원을 다녀갔는지 알 수 있겠습니다. 두 번째는 학생의 니즈에 바로 반응하는 학원입니다. 저희는 학생이 어떤 니즈가 있고 어떤 필요가 있고 또 무엇 때문에 학원에 다니는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생들의 필요에 따라서 바로 개선하고 수정하고 학생들의 니즈에 100% 만족하는 그런 학원이 되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입시 성공에 가장 최적화되어 있는 학원입니다. 여러분들 조금 이따 나오는 화면을 보시면 이제 성적 향상률과 합격 현황을 볼 수가 있는데요. 그 내용만 보셔도 잘 알 수 있습니다. 학습과 입시 전략 또 물리적 정서적 환경이 매우 뛰어나고 검증된 학원입니다. 네 번째는 가장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는 건데요. 무엇보다 학생 중심의 학원이라는 말씀입니다. 저희 학원의 모든 조직원들이 하는 행동의 가치 판단의 기준은 학생의 성적 향상에 맞춰져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행동은 여러분들을 위한
학원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겁니다. 아, 네,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원장님께서 네 가지의 좋은 말씀을 해주셨는데 아무래도 시청하시는 학생들과 부모님들께서는 세 번째 거, 그러면 입시 성적이 어떻게 나오길래 이런 말씀을 하실까? 이렇게 궁금하실 것 같아요. 우리 진학 결과에 대해서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아무래도 이제 재수 학원을 선택하는 것을 할 때 가장 중요한 포인트 중에 하나는 그 학원이 최근 뭐 짧으면 2, 3년 동안 아니면 10년 이상 어느 정도의 최상위권 대학 진학 실적을 가지고 있는지는 매우 중요한 선택의 요소가 기준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화면에서 잠시 후부터 보여드릴 텐데요. 저희가 최근 10년간 최상위 진학 실적과 2020학년도 진학 실적에 대해서 간략하게 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2011년부터 2020학년도까지 10년 동안 그 의학계열 그리고 서울대, 연대, 고대 합격자 수는 저희가 의치한 수 합격자 수 286명, 서영고 합격자 수 561명에 이르렀습니다. 그러니까 평균적으로 봤을 때 약간 의치한 합격자 수가 한 20에 30명 정도 되는 거고 또 서영고 합격자 수는 50명 정도 되는데 실제로 최근 2020학년도 합격자 수를 쭉 말씀을 드리면 의치한 23명, 서영고 51명, 서성한이 74명, 김경애시 93명, 또 권동웅숙 98명, 특수대학 33명 등 서울 지역에 있는 상위 15개 대학 및 그다음에 특수대학 다수의 특수대학 합격자를 배출하고 있습니다. 진짜 많은 학생들이 원하는 학교에 갔는데 네. 또 보시는 입장에서는 이게 진짜 믿을 수 있는 결과냐? 이렇게 물어보실 것 같아요. 네. 저희 좀 전에 보여드렸던 이 숫자는 저희가 종강을 수능 이틀 전에 종강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마지막 종강 때까지 다녔던 학생들을 만 제한해서 저희 합격자 수를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 네. 또 믿을 만한 결과로 이렇게 설명을 해주셔서 네. 감사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진학 결과를 내기 위해서는 또 좋은 수업과 좋은 수업을 해주시려면 좋은 선생님들이 필요할 것 같은데 또 우리 선생님들은 어떻게 모셔오는지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일단은 강의 잘하시는 선생님을 모십니다. 근데 기본 전제 조건이 있어요. 교육적 양심과 학생에 대한 책임 의식이 있는 선생님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첫 번째 조건은 강의 잘하시는 선생님을 모신다는 거고요. 두 번째는 연구하는 선생님입니다. 저희 학원에 오셔서 교무실을 보시면 우리 선생님들 매우 학구적입니다. 여러분들이 재수하면서 입시에 성공을 하기 위해서 굉장히 공부를 열심히 하시지만 여러분들보다 한 2배 이상 공부를 더 많이 하실 거예요. 최소한. 세 번째는 그 수능의 취지에도 맞는데요. 지식 전달자를 넘어서 문제 해결 능력을 키워주는 선생님입니다. 내용만 전달하고 선생님의 역할이 끝난 것은 아니겠죠. 네 번째는 또 제가 굉장히 강조를 하는 내용인데요. 약속을 지키면서 실천하는 선생님입니다. 이것도 매우 중요합니다. 학생과의 약속은 무조건 지켜야 하죠. 시간표, 또 학사 일정, 개별적인 학습 상담 등 이게 신뢰의 기본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 설명회를 통해서 저희가 이제 말씀드리는 것들도 전부 약속의 어떤 조건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원장님. 네. 또 우리 학원의 장점이 또 있죠. 강사 선생님들뿐만 아니라 입시와 특화된 조직이 있다는 것 또한 장점인데 이 부분에서도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희 강북 메어스터디 학원의 중요한 특징 중에 하나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요. 일단 강북 메어스터디를 얘기하기 전에 일단 같은 점수를 받는다 하더라도 어떻게 지원하느냐, 또 특히 또 정시뿐만 아니라 수시에서 어떤 전략을 가지느냐에 따라서 그 입시 결과는 많이 달라지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강북 메가스터디 학원은 어느 학원보다도 신경을 좀 많이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화면에 보시는 총 7분의 선생님들을 모시고 그 최적의 입시 전략을 가지고 학생들이 개인별로
맞춤화된 입시 전략을 구사할 수 있도록 그렇게 도와준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시기적으로 봤을 때 저희는 사실 입학하는 저희 강북메가스터디 학원을 등록하기 위해서 오는 학생들 한 명 한 명 모두 심층 상담을 1:1 심층 상담을 통해서 등록을 하도록 그렇게 저희가 상담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네, 그 과정 속에서 향후 1년 동안 어떤 전략을 가지고 공부를 할 것인지에 대해서 가이드를 해드리고 있고요. 또 입학한 이후에 시기적으로 봤을 때 이제 한 6개월 정도는 정말 열심히 공부해서 그 수능 실력을 향상시켜야 되겠죠. 하지만 이제 6월 평가 모의고사 끝나고 7월, 8월 정도 시점이 됐을 때는 수시에 대한 지원 전략을 별도로 짜고 그다음에 수시 배치 상담도 입시 학습전략연구 선생님들께서 구체적으로 제시해 주도록 그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 좀 전에 수시 말씀드렸지만 수시가 이제 학생부, 교과, 종합, 그다음에 논술 이 세 가지 그 전형에 지원을 하게 될 텐데 각각의 학생들에게 맞는 최적의 그 수시 전략을 짜주고 있는데요. 만약에 이제 학생부 종합 전형 같은 경우는 좀 더 빠른 시일 안에 그 학생부에 대한 분석을 기초로 해서 또 전년도에 어떻게 지원했는지를 분석을 해서 최적의 전략을 제시해주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또 수능이 끝난 이후에도 저희가 그 별도로 따로 뭐 요즘 많이들 얘기하는 뭐 컨설팅 비용 이런 거 없이 마지막 그 대학 합격 때까지 정시 지원하는데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네. 네. 끝까지 책임을 다 해주기 위해서 또 우리 입시전략연구소 선생님들을 모신 것 같은데 네. 입시전략연구소 선생님들은 또 어떤 분들이신지 간략하게 소개 및 자랑을 좀 해주시겠어요? 제가 할까요? 네. 네, 원장님께 네, 이야기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저희 그 7분의 입시 전문가들은요, 저희 메가스터디 교육 회사에서 매년 입시 전문가 시험을 봅니다. 네, 그래서 그 입시 전문가 시험을 응시하는 분들이 수백 명이 되는데, 상위 10% 안에 드는 분들이에요, 전부. 일단 실력적으로는 굉장히 뛰어나신 분들이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저희 7분들은 과거에 이제 어떤 일을 하셨냐면요. 대학에서 학생을 선발하는 입시 전문가의 역할을 하셨던 분도 계시고요. 또 실제 학교와 학원에서 수업을 10년에서 20년 이상 하신 분들도 있습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들의 각 학교 또 학과의 다른 어떤 입시 전략에 대해서 정확하게 개인별 입시 전략을 짜주는 것 외에도 학습에 대한 상담이라든지 또 심리적인 상담이라든지 재수를 성공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방면으로 여러분들의 어떤 컨설팅을 해줄 수 있는 소양을 갖고 계신 분들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학원에 자랑거리가 여러 가지가 있지만 한 3가지 정도를 뽑는다면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이제 입시 학습 전략 연구소예요. 그 정도로 아주 이제 프라이드가 있고 여러분들도 소문을 많이 들었을 거로 생각이 듭니다. 감사합니다, 원장님. 그러면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강의와 입시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봤는데요. 그럼 우리 재원생들은 또 어떻게 관리를 받을 수 있는지 설명을 들어보겠습니다. 네. 네. 네, 화면을 보시죠. 관리라고 하는 것보다는 저는 이제 멘토링이다라는 말을 더 좋아하는데요. 일단 화면에 있는 것으로 보면 일단 관리에 대한 얘기만 제가 간단하게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학원은 3가지 금지 사항이 있고요. 6가지 중점 지도 관리 사항이 있고 5가지 칭찬과 격려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자료 화면으로 볼 수가 있는데 3가지 금지 사항 중에 한 가지를 말씀드린다면 흡연을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요 3가지 금지 사항은 징계 퇴원에 해당됩니다. 뭐 무단 결석을 해서는 안 된다든지 뭐 이런 내용들이고요. 또 6가지 중점 지도 관리는 벌점을 부여를 합니다. 벌점을 1점에서 한 10점 정도까지 부여를 하는데요. 예를 들어서 휴대폰을 무단으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든지 또 인간기기를 사용해서는 안 된다든지 뭐 이러한 항목들이고요. 5가지 칭찬과 격려 항목이 또 있어요. 예를 들어서
주간 완전 학습 플래너 작성을 잘하고 실천한다든지 뭐 이런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요것을 학생 관리하는 365 시스템이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저희가 5가지 칭찬과 격려는 매달 저희가 상점도 학생들에게 드리고 또 상품도 드려요. 예, 그래서 여러분들 좋아하는 문화상품권도 최소 10명 이상씩 주고요. 내년에는 좀 확대를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혼내끼고 벌점을 주는 것보다는 오히려 칭찬하고 격려하는 그런 학원 분위기를 만들기 위해서 저희가 준비하고 있습니다. 부원장님께서도 잘 아실 텐데요. 상점 받은 학생이 기억나신가요? 혹시 상점 받은 학생? 받은 학생 그럼 뭐 상품을 네. 받은 학생들 네. 어떤 상품 받고 어떤 반응이었는지 뭐 이런 네. 거 기억나세요? 기억이 제가 좀 기억력이 좀 떨어져서 저는 시상식에서 참여를 하지 못했지만 사진을 봤는데 아이들이 문화상품권 들고 기뻐하는 그런 모습들을 봤거든요. 그래서 우리 학생들에게 적절한 동기부여도 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원장님이 저를 해봅니다. 갑자기 좀 저를 당황하게 네. 이거 죄송합니다. 이거 편집 좀 해주세요. 편집 안 합니다 이거. 네. 이런 거 편집하면 안 됩니다. 네, 괜찮습니다. 네. 네, 그러면 다음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또 우리 학생들에게 중요한 성적 향상을 위해서 우리 학생들이 해야 될 것과 또 그를 위해서 우리 학원에서는 어떤 프로그램들을 준비하고 있는지를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학습의 조화라는 말은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가장 효과적인 학습은 배우는 학과 스스로 공부하는 습의 조화가 필요하다는 말씀이죠. 여러분들 가장 적절한 것은 이 조화라고 하면 어느 정도일까요? 교육 심리학자들이 하는 말씀은 학과 습이 최소한 5대5가 되거나 아무리 학을 줄이더라도 학은 이제 공부 수업을 듣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될 거예요. 습은 자기주도 학습이고요. 줄이더라도 학을 한 40%는 해야 된다라고 이제 말씀들을 많이 하시거든요. 여러분들 하루 시간은 24시간이잖아요. 24시간에서 8시간은 자고 밥 먹고 뭐 세면한다고 할 때 12시간이 남습니다. 그럼 12시간을 순전히 공부를 한다고 하면 일주일에 7일 곱하면 얼마죠? 일주일에 12시간을 7일 곱하면 84? 84시간입니다. 84. 84시간. 네. 죄송합니다. 이건 계산이 됩니다. 저는. 네. 근데 84시간을 예를 들어서 84시간 중에 학습을 조화로 해서 50%를 공부한다고 한다면 40시간이 넘겠지요. 40%를 한다고 하더라도 최소한 30시간 이상은 됩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새롭게 이제 공부를 하기로 마음을 먹었다면 최소한 수업을 듣는 시간은 한 30시간 이상은 돼야 되겠다. 나머지는 스스로 자기주도 학습을 한다 하더라도요. 왜 그것이 필요하냐면 제가 서두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수능이라고 하는 것은 사고력을 테스트하는 거지 않습니까? 이 사고력이라고 하는 거의 의미가 구체적인 지식을 묻는 것이 아니라 이 구체적인 지식들이 어떻게 연결되어 있느냐를 묻는 거거든요. 그래서 수능의 전문가인 선생님들은 전체 내용을 다 아는 상태에서 각각의 지식을 연결하는 수업을 진행을 하시겠지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그 수업을 들으면서 내가 놓친 것이 이런 거였구나 라고 하는 것을 느끼면서 전체 내용을 학생들이 갖고 있는 조금만 지식을 연결하는 훈련을 쌓게 되는 거죠. 그렇게 수업을 들으면서 본인이 놓치고 있는 맹점 또는 허점, 소위 말해서 블라인드 포인트라고 하는 것들에 대해서 정리가 자연스럽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특히 상위권인 학생들은 자기 고집이 세기 때문에 자기가 선택한 거, 또 요즘의 트렌드가 이 학을 굉장히 줄이는 경향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고득점을 막기 위해서는 오히려 그런 것들을 좀 지양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오히려 본인이 불편하더라도 수업을 처음부터까지 다 듣고 정리하는 습관을 갖는 것이 오히려 최고 고득점을 막기 위해서는 굉장히 좋은 방법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중하위권 학생들도 일단 본인이 기본이라든지 이 전문적인 내용을 모르기 때문에
일단 우선적으로는 수업을 그렇죠. 좀 집중하는 것이 좀 필요하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네, 우리 원장님께서 네. 수능 성적 향상을 위해서는 학과 수배 조화가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해주셨고요. 그럼 또 우리 학원에서는 어떤 프로그램들을 준비하고 있는지도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요즘 학생들의 소위 어떤 트렌드가 굉장히 빠르고 또 반복되는 것들을 굉장히 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도 그런 트렌드에 맞춰서 교육적 어떤 책임감을 갖고 학생들의 어떤 트렌드를 굉장히 좀 맞춰서 학사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능 보기 전까지 전체를 6단계 커리큘럼으로 나눠서요. 1단계는 개념 정리해서 5월 중순까지 가고요. 그다음 6월 모평 대비 수업도 이제 2단계로 진행을 하고 또 3단계는 10주 정도를 약점 체크 기간으로 선정을 해서 진행을 합니다. 요 3단계가 굉장히 더운 시기이기 때문에 힘든 과정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4단계는 9월 모평 대비 수업을 또 짧게 진행을 합니다. 그리고 5단계의 파이널 과정으로 6주간 진행을 하고요. 마지막으로 실전 대비 6단계를 진행을 합니다. 각 단계마다 기본에서 실전까지 진행을 하면서 가장 중요하고 본질적인 것들은 강조를 하고 또 반복을 하면서 여러분들 대학 합격할 때까지 성적 향상되는 가장 최적의 프로그램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저는 확신합니다. 맞아요. 네. 수험생들이 이제 평가원 시험을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쓰는데 6단계 커리큘럼에서 이제 6평, 9평을 잡아주는 게 굉장히 네. 장점인 것 같습니다. 또 다른 콘텐츠들은 뭐가 있죠? 네. 여러분들 화면을 보시면 이런 어떤 학습 콘텐츠를 인해서 여러분들이 학습 습관을 만들고 성적도 향상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아주 자랑하는 콘텐츠 중에 하나가 퀄 모의고사입니다. 정과목 모의고사라고 생각하시면 될 거고요. 이게 발음하기가 약간 어렵죠, 여러분들? 퀄 모의고사, 퀄러티, 고퀄러티의 모의고사다는 뜻에서 퀄 모의고사로 저희가 정했습니다. 또 프리미엄 정과목 모의고사가 있고요. 그 외에 국수형 집중 모의고사, 또 수시 대비의 논술 모의고사와 구술 면접 모의고사 등 굉장히 다양한 모의고사 콘텐츠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네, 또 프리미엄 모의고사는 우리 메가스터디랑 대성이랑만 같이 보는 그렇죠. 모의고사죠. 네. 네. 감사합니다. 또 우리 개강 반별 성적 향상률을 그래프로 만들어 주셨는데 이것도 잠깐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원장님이 조금 전에 저희 그 6단계 커리큘럼 그 화면을 보여드렸고 그 앞에 6주 재수 우선 선발반 그쵸. 프로그램이 있다는 거 보여드렸잖아요. 네. 그래서 저희가 오늘 이 토크 콘서트 준비하면서 그러니까 재수 우선 선발반부터 시작한 학생, 또 재수 종합반 2월 달부터 시작한 학생, 또 6월 말부터 시작하는 반수 시작반부터 하나 크게 세 분류로 학생들의 성적 향상률, 그러니까 전년도 수능 성적 기준으로 했을 때 그 재수를 거친 후에 수능 성적을 거두면서 어느 정도 성적 향상률이 있었는지에 대한 통계를 한번 내봤거든요. 그래서 그래 봤더니 여기 표에서 지금 보는 바와 같이 재수 우선 선발반부터 시작한 학생들의 성적 향상률이 다른 프로그램보다는 훨씬 높다라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근데 이걸 이제 항상 통계 자료를 볼 때는 이게 개별화된 부분은 아니거든요. 모든 학생들을 평균적으로 내서 한 자료이기 때문에 그래서 뭐 재수 종합반부터 시작하면 무조건 덜 오른다라든지 그런 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특히 개념이 부족하고 중하위권 학생들에게 있어서는 2월 하순부터 시작하는 재수 종합반보다는 조금 더 남들보다 일찍 한 6주 정도 되는 기간을 좀 더 집중적으로 수능의 기초 개념 부분에 있어서 탄탄히 좀 다지는 과정이 있었을 때 훨씬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는 가능성이 높다. 뭐 이런 부분을 보여주는 지표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아무래도 같습니다. 이제 재수 우선 선발반부터 시작을 하면 학습량이 그만큼 늘어나니까 그런 영향도 좀 있을까요? 네, 우리도 이제 경험을 해봤듯이 올해는 특히나 비대면 과정이 많았잖아요. 맞아요. 그러다 보니까 수험생들이 절대 학습량이 좀 부족해서 수능도 기대보다는 좀 많이 못 나오고 맞습니다. 특히 학교의 내신 성적도 작년 대비 중간고사 성적의 정상분포 곡선을 봤더니 중위권이 거의 없어졌다라고 할 맞아요. 정도로 굉장히 양극화가 심화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특히나 만약에 올해 재수를 결심을 한 학생들이라면
절대 학습량을 갖기 위해서라도 빨리 시작하는 것이 낫지 않겠나 이런 좀 조언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러면 또 저희 이야기 말고 진짜 학생들은 어떤 이야기를 하는지 들어보셔야 할 것 같은데요. 우선 선발반부터 시작된 학생들도 있고요. 전년도에 비약적으로 성적이 향상된 친구들의 인터뷰를 한번 보시겠습니다. 수시에 올인한 입시 전략에서 좋은 결과를 얻지 못해 고등학생 시절 공부를 열심히 하지 않은 것이 후회돼서 지원했던 대학에 전부 떨어져서 대학 진학에 많은 어려움을 겪어서 이대로 끝내기는 아쉽다는 생각이 들어서 원하는 학교에 진학하지 못해서 한 번 더 하면 정말 잘할 수 있겠다는 자신감이 들었고 주변 사람들도 격려해줬기 때문입니다. 선배들의 추천과 우수한 입시 결과를 보고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강북메가에서 재수를 성공한 친구가 추천해줘서 집과 가장 가까웠고 우선 선발반 프로그램이 마음에 들어서 부모님이 이곳을 강력하게 추천해 주셔서 인근 학원들 중에서 가장 큰 규모의 학원이고 또 주변 사람들한테 가장 관리가 잘 된 학원이라고 추천받았기 때문입니다. 시기별로 적절하게 개설되어 있는 특강을 통해 약점을 보완할 수 있는 것이 가장 좋았습니다. 항상 자습실이 개방되어 있고 부담임 선생님들이 면학 분위기를 관리해 주십니다. 담임 선생님의 집중적인 케어와 선생님들의 질 높은 수업과 부담임 선생님의 면학 분위기 관리가 가장 큰 장점. 위켄드 플래너를 이용하여 학생 스스로가 주말 학습 시간 관리를 잘할 수 있도록 도와준 것. 수준별로 각기 다른 맞춤 수업을 해주시고 개인 질의응답 시간이 마련되어 있고 또 쾌적한 생활 환경이 강북메가의 장점. 부담임 선생님들의 각 층별 관리와 담임 선생님의 학급 관리라고 생각합니다. 간단하게라도 아침을 반드시 먹는 습관을 길렀고 충분한 숙면을 위해 하원 후 일찍 자고 일찍 일어나도록 노력했습니다. 주말과 공휴일에도 빠지지 않고 학원에 나와서 자습을 하려고 했습니다. 모든 공부는 학원에서 끝낸다는 마음가짐으로 집중해서 공부하였습니다. 하루 공부는 학원에서 모두 끝내고 집에서는 충분히 쉬는 것, 주말 자습도 빠지지 않고 일찍 등원하는 것. 정해진 시간에 정해진 과목을 공부하려고 했습니다. 주중 자습 시간에는 제가 약한 과목 순서대로 공부를 하였고 주말 자습 시간에는 수능 시간표에 맞춰서 공부를 진행하였습니다. 매일 6시에 일어나서 남들보다 1시간 일찍 정원해서 공부하고 쉬는 시간과 저녁 시간, 점심시간 등을 통해 자습을 최대한 많이 하려고 노력했습니다. 과목마다 시험이 끝날 때 시험지 앞장에 수능에서 주의해야 할 점을 간단하게 메모하였고 시험이 완전 끝난 후 수능 실전 매뉴얼을 작성했습니다. 내가 뭘 틀렸는지 뭐가 부족한지만 확인하고 성적에는 크게 연연하지 않았습니다. 모의고사를 통해서 국어, 현대 문학이 가장 취약한 부분임을 발견하였는데 이 부분을 보완하려고 노력하였습니다. 우선 점수가 낮았던 과목에 대한 원인을 분석하여서 앞으로의 공부 계획을 세웠습니다. 또한 틀린 문제들을 다시 풀어보면서 어떤 포인트에서 무엇을 놓쳤는지를 메모하였습니다. 6편, 9편 모두 성적이 안 좋았지만 그때마다 가장 취약한 과목이 뭔지 생각하고 수능 때는 절대 이런 점수를 받지 않겠다는 마음으로 공부했습니다. 생명과학 원 과목의 경우 신유형이 나왔을 때 시간 부족으로 당황하지 않기 위해서 항상 혼자 모의고사를 풀 때 27분으로 시간을 잡고 풀었습니다. 생명과학 문제풀이 방법을 추천하고 싶습니다. 1년간 푼 모든 문제를 스크랩하여 오답노트를 만들었고 모의고사 전에 그 오답노트를 풀면서 틀렸던 유형의 문제를 다시 틀리지 않으려고 노력하였습니다. 국어 같은 경우에는 1시간 반 일찍 학원에 나와서 기출 1회분을 시간을 재고 풀었고 수업 시간 이후에 자습 시간을 활용해서 국어 연계 공부를 열심히 하였습니다. 수학 같은 경우에는 쉬는 시간, 저녁 식사 시간, 점심 식사 시간을 활용해서 짬짬이 문제를 풀고 낯선 문제 유형들이 없도록 노력하였습니다. 수학인데요. 수업 내용을 여러 번 반복해서 복습하기, 쉽게 풀리지 않았던 문제를 여러 번 풀기가 있습니다. 국어 독서 영역은 다양한 지문들을 읽고 구조화하는 연습을 많이 했습니다. 지문을 읽으면서 지문의 전개 방향을 파악하고 손으로 직접 노트에 지문 정리를 함으로써 실제 시험을 볼 때 다음에 어떤 내용이 나올지 예측할 수 있어서 문제 푸는 데 많은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국어 과목은 기출문제를 3회독했습니다.
회독수나 속도에 급급해하지 않고 자신의 목표대로 끝까지 실현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반 친구와 함께 50분 일찍 등원하여 국어 자습 시간을 충분히 확보할 수 있던 것이 가장 도움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수학에서 문제를 풀 때 문제를 푸는 데만 그치지 않고 더 간단한 방법은 없는지, 이 문제 풀 때 사용된 사고방식이 다른 문제에는 적용될 수 없는지 고민하려고 노력했습니다. 국어인데요. 매일 아침 1시간 일찍 학원에 등원하여 국어 문제 푸는 것이 효과적이었던 것 같습니다. 현재 성적에 따라서 유동적으로 공부 계획을 조정했습니다. 예를 들어 개강 당시에는 국어와 탐구 과목은 어느 정도 기초가 다져져 있었기 때문에 영어와 수학 시간에 좀 더 투자를 할 수 있었고, 또한 6평 이후에는 점수가 낮았던 수학 과목에 대한 시간을 좀 더 할애하는 방식으로 공부를 진행하였습니다. 6평 때 4등급이 나와서 지구과학 공부 비중을 많이 늘렸습니다. 친구들과 사설 모의고사를 사서 공유해 다양한 문제들을 많이 풀어보고, 그중 모르는 문제들을 EBS 개념을 찾아 단권화 노트를 만들었습니다. 수업 내용에 관하여 모른 부분은 반드시 끝까지 짚어보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이때 1대1 질의응답 프로그램과 화장실까지 가는 시간을 아껴서 선생님들이 질문을 받아주신 덕분에 좋은 결과를 보답드릴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틀리거나 못 푼 문제를 그냥 넘어가거나 바로 해설을 보지 않고 한 번 더 고민하고 푼 뒤에 해설을 보려고 했습니다. 점수를 내기 위해서는 어려운 문제를 틀리지 않는 것보다 쉬운 문제를 맞추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킬러 문제가 없는 문제집을 풀면서 점수 확보를 하려고 노력하였습니다. 재수 정규반보다 먼저 재수 우선 선발반을 시작하게 되었는데, 우선 선발반에서 기초 개념을 탄탄히 해서 공부를 시작하게 된 것이 가장 큰 비결이라고 생각합니다. 자신을 끝까지 믿고 포기하지 않는 끈기라고 생각하는데요. 그 끈기의 원동력은 긍정적인 마음가짐과 자신감이었던 것 같습니다. 현재 성적이 당장 나오지 않더라도 제가 지금 가고 있는 길이 맞고 수능 당일에는 좋은 성적을 얻을 수 있을 거라고 믿으며 계속 꾸준히 노력한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기출문제를 암기할 수준으로 여러 번 반복한 다음에 오답노트를 꼼꼼히 만들어서 기본기를 확실히 다지고 후반기로 갈수록 여러 다양한 문제들을 많이 풀어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7월에 친구들과 친해지면서 2주 정도 독서실을 다녔습니다. 공부 시간 스톱워치를 재본 결과 학원에서 공부했던 시간보다 현저히 적게 나와서 그 이후로는 무조건 학원에 나와서 공부하려고 노력하였습니다. 평가원 시험을 모두 못 봐서 사설에 너무 익숙해졌나 하고 수능에 대한 두려움이 있었지만, 수능은 언제나 별개고 노력한 만큼 나오는 시험이라고 믿었고 끝까지 노력했습니다. 파이널 시기에 개강하는 영어 EBS 특강을 추천합니다. 제가 항상 영어 과목에서 시간이 부족했는데 이 특강 덕분에 EBS 연계 부분을 빨리 넘길 수 있어서 시간 단축에 도움이 되었습니다. 1년간 진행되었던 생명과학 특강을 추천하고 싶습니다. 어려운 유전 문제의 심화학습을 통해 킬러 문제를 정복하는 데 도움이 됐기 때문입니다. 제가 가장 추천해주고 싶은 프로그램은 국어 클리닉 강좌입니다. 제가 가장 취약했던 과목이 국어인데 이 강좌를 듣게 된 후 가장 큰 성적 향상을 이루어내게 되었습니다. 수학 실력 향상반이 정규반에 들어가기 전에 공부 습관을 만들고 수학 기초 개념을 잡는 데 많은 도움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개인 질의응답 시간을 가장 추천하고 싶습니다. 혼자 공부하거나 수업 시간에 생긴 질문들을 선생님들께서 정확하게 알려주시기 때문에 공부에 많은 도움이 됩니다. 또한 단순히 질문을 하기보다는 자신의 풀이 과정을 보여드리고 피드백을 구하는 등의 활용을 할 수 있어서 정말 많은 도움이 되기 때문에 꼭 질의응답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시기마다 적절한 공부법을 안내해 주신 덕분에 좋은 결과가 나올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또한 불안할 때마다 함께 고민하고 격려해 주신 입시전략연구소 선생님께 감사의 말씀을 전하고 싶습니다. 항상 응원해주시고 아껴주셨던 담임 선생님, 조언해주시며 많은 도움을 주셨던 영어 선생님과 생명과학 선생님께 감사 인사드리고 싶습니다. 집중적인 케어와 많은 좋은 조언들을 해주신 담임 선생님께 정말 감사드립니다. 흐트러질 때마다 좋은 말씀 많이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한마디 한마디 덕분에 정신 차리고 더 열심히 공부할 수 있었습니다. 항상 저희를 위하는 마음으로 이끌어주신 담임 선생님, 수업 시간이 아니라 특강 시간에만 만났던 영어 선생님, 1년 동안 정말 감사했습니다.
대학 가서도 잊지 않고 가끔씩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재수를 권해주신 아버지께 정말 감사드리고 모의고사 성적에 단 한 번도 다그침 없이 믿고 끝까지 기다려주신 어머니께 정말 감사드립니다. 수능 전까지 성적이 잘 오르지 않았는데 실망하지 않고 끝까지 믿고 지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나태해지면 잔소리해주시고 힘이 들 땐 응원해주시며 저를 믿어주시고 1년 동안 공부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항상 일찍 일어나서 아침밥을 챙겨주시고 저가 갈 때까지 봐주신 점에 대해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끝까지 믿고 응원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작년 입시가 끝나고 먼저 재수를 권해주시고 아침 저녁으로 항상 저를 태워다 주시면서 성적에 연연하지 않고 항상 저를 응원해 주신 아버지 어머니 정말 1년 동안 감사했습니다. 앞으로도 노력해서 부끄럽지 않은 아들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루도 빠짐없이 새벽에 아침 일찍 일어나셔서 밥을 해주셨던 어머니와 밤늦게까지 저를 데리러 나와주시거나 저를 기다려주시던 아버지께 정말 감사드립니다. 재수는 자신에게 온전히 투자할 수 있는 1년의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주변에 휘둘리지 않고 자신만의 계획을 끝까지 실현하면 헛된 1년이 되지 않을 것이라고 장담합니다. 무조건 학원에 나와서 공부하시면 좋겠습니다. 환경이 갖추어져 있을 때의 의지를 발휘하며 훨씬 더 큰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재수를 시작할 때 초심이 가장 중요한데 그 초심을 가지고 10개월 동안 정말 열심히 공부하시길 바랍니다. 긴 재수 생활이 끝나지 않을 것 같지만 어느 순간 뒤돌아보면 시간이 훌쩍 지나 있을 겁니다. 끝까지 포기하지 말고 자신감을 가지세요. 사설 모의고사 6월 평가원, 9월 평가원 모두 여러분의 수능 성적과 상관없는 시험이니 잘 봤다고 자만하지 말고 못 봤다고 좌절하지 말고 끝까지 최선을 다하시길 바랍니다. 2021학년도 강북 메가스터디 강북 메가스터디 후배 여러분들 화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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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여러분 영상 잘 보셨나요? 오늘 날씨가 정말 춥습니다. 그래서 어쩌면 또 따뜻한 곳에서 편하게 보실 수 있는 게 장점이 아닐까 그런 생각도 합니다. 그렇죠? 네, 네. 그렇습니다. 또 특히 이 영상은 우리 선배들의 이야기를 직접 들을 수 있어서 재수를 준비하는 친구들 혹은 고민하는 친구들에게 굉장히 도움이 되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 볼까요? 네, 또 우리 메가스터디에 팀플 장학이라는 게 있다고 합니다. 이건 무엇인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학교든 학원이든 장학금 제도가 있다라는 거는 열심히 공부하는 학생들에게 있어서는 많은 동기부여가 될 것 같습니다. 네, 메가스터디 학원 전 학원에서 공통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장학금 제도가 팀플 장학이라고 하는 건데요. 저희 경제적인 도움을 주기 위해서 강력한 동기부여가 되는 3번의 팀플 장학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입학할 시점에서 학생부 성적이나 그 평가원 모의고사 성적, 또 수능 성적이 좋은 학생, 우수한 학생들에게 지급하는 입학 장학금이 있고요. 또 재원하는 기간 동안 매달 보는 모의고사에서 성적이 우수한 학생들에게 지급하는 장학금이 있습니다. 그리고 종강한 이후로 좋은 뛰어난 그 수능 성적 결과를 가지고 최우수 그 대학에 최상위 대학에 진학한 학생들에게 주는 졸업 장학금, 이렇게 3가지 종류의 팀플 장학이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또 우리 학생들이 재수를 하려면 사실은 정말 긴 시간이잖아요. 네. 그 긴 시간을 공부를 하려면 바른 학습 습관이 마련되어 있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또 어떻게 해야 학습 습관을 잡을 수 있고 우리 메가스터디 학원은 어떤 도움을 줄 수 있는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여러분들 화면을 좀 보시죠. 학습 습관을 잡기 위해서 뭐 이런 여러 가지 말들은 여러분들 많이 들었을 것으로 압니다. 근데 저는 이제 요거 외에도 한 3가지 정도를 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사람은 집을 만들지만 집은 사람을 만든다라는 말 들어보셨죠? 네, 이 말은 사람이 환경의 영향을 많이 받는다라는 뜻이겠죠. 이 환경은 저는 2가지로 이제 표현할 수 있는데요. 물리적 환경이 있고 정서적 환경이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물리적 환경은 바로 이런 강의실을 의미하는 거죠. 저희 강의실을 보면
모든 강의실에 창문이 다 있어요. 맞아요. 예, 또 외부 공기가 유입되고 안에 공기가 나갈 수 있도록 하는 공조 시스템이 있습니다. 특히나 이런 방역 상태에서는 절대적으로 필요한 거죠. 맞아요. 여러분들 학원을 선택하실 때 학원을 둘러보시면서 공조 시스템이 있는지를 꼭 확인을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런 쾌적한 환경을 만들어 드리는 것이 이제 물리적 환경이고요. 두 번째는 이제 정서적 환경입니다. 사람들 간의 어떤 관계성으로 인해서 또는 다른 어떤 스트레스 요소가 없는지, 학생 중심의 학습 운영이 되고 있는지, 그래서 다른 거 신경 쓰지 않고 안정된 마음으로 공부에만 집중할 수 있도록 저희가 준비를 하고 있고요. 또 세 번째는 여러분들 그 의식적으로 내가 공부를 해야 되겠다, 습관화를 해야 되겠다 하더라도 잘 안 되지 않습니까? 외적 어떤 유혹이라든지 나의 의지하고는 관계없이 잘 안 되는 경우가 너무 많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다양한 학습 콘텐츠를 준비해서 이 학습 콘텐츠대로만 따라온다면 여러분들은 학습 습관이 만들어지고 성적이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준비가 되어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물리적으로 아주 깨끗하고 좋은 환경, 또 정서적으로 안정된 환경, 그리고 다양한 학습 콘텐츠로 준비되어 있는 이런 시스템이 바로 바른 학습 습관을 만들고 성적 향상에 기본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럼 구체적으로 또 어떤 시스템들이 있는지. 네. 네, 그 항상 원장님께서 아까 말씀하셨지만 학과 습의 조화가 중요한데 근데 습하는 과정에서 강의를 통해서 배웠던 수업 내용을 익히고 또 예습하고 하는 그런 과정이 있는데 저희는 이제 자기주도 학습 시간 있잖아요. 자습 시간 그 시간 기간 동안에 1대1 질의응답을 매우 활성화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강의를 진행하는 교과 담당 선생님, 또 저희 메가스터디 학원에서 공채로 선발되신 질의응답만 전문으로 하는 선생님들, 또 저희 강북 메가스터디 학원에서 공부해서 명문대에 진학한 선배 멘토 조교들의 질의응답, 이렇게 크게 세 가지로 3차원으로 질의응답을 알차게 운영하도록 그렇게 지금 시스템화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학습 시간 관리가 매우 중요하지 않습니까? 정말 중요하죠. 생활 관리도. 그래서 그런 처럼 저희가 크게 4가지 정도 그 도구를 제공해주고 있는데요. 첫 번째는 이제 주간 안전학습 플래너입니다. 아까 원장님이 저를 매우 당황스럽게 말씀하셨는데 드디어 생각이 났습니다. 주간 안전학습 플래너를 성실하게 잘 수행한 학생들에게 저희 문화상품권 선발을 해서 제공했고요. 네. 저희가 또 항상 모의고사를 보고 나서 그 오답 관리가 매우 중요하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그것을 도와주는 와플 플래너, 또 매일매일 수학 문제는 이제 아까 엉덩이라는 표현도 나왔지만 수학은 손으로 풀지 않으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수학 매일매일 최소 30문제를 풀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일일 수학 30제 노트가 제공이 되고요. 그다음에 저희 강북 메가스터디 학원만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또 저희가 자랑하고 싶은 것인데 주말 토요일과 일요일 날 자기주도 학습을 알차게 잘 할 수 있도록 저희가 그 금요일 날 이 위켄드 플래너 양식을 제공을 하고 또 주말 자습을 잘 수행한 다음에 일요일 밤에 부모님의 그 서명하에 사인을 받아서 월요일 날 제출을 하는 형태로 주말 자습을 알차게 운영할 수 있도록 그렇게 도움을 주는 콘텐츠를 제공해주고 있습니다. 네, 위켄드 플래너는 또 보면 학생들이 그냥 작성하고 끝내는 게 아니라 저희 선생님들께서 통계 내주시고 그걸로 학생들이 내가 얼마나 공부를 했구나 계속 볼 수 있게 하는 시스템이죠. 학습량을 특히 주말 학습량을 안정적으로 유지하는 것은 재수 성공의 가장 중요한 그 성공 요인이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위켄드 플래너를 정말 잘 활용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근데 또 이걸 시청하시는 분들이 가장 걱정하시는 부분이 학원에 이렇게 좋은 것들이 있지만 코로나19가 심해져서 학원에 못 나가면 그땐 어떻게? 라는 질문을 하실 것 같아요. 여기에 대한 어떤 대비가 있는지도 여쭙고 싶습니다. 네. 네, 일단 저희 학원은 바이러스 청정 지역입니다. 그러니까 올해만 하더라도 저희 그 학원이 8층에서부터 14층까지 한 1000여 명의 학생이 있는데요.
밀접촉자나 확진자가 한 명도 나온 적이 맞아요. 없습니다. 그래서 그거 결과만 보더라도 굉장히 저희가 사전에 예방하고 방역하고 또 확인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사진에 보시다시피 뭐 다른 지역 다른 학원도 전부 이렇게 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이 드는데요. 전체적인 소독하는 거 외에 저는 손잡이라든지 책걸상까지도 전부 소독약을 묻혀서 다 이제 걸레질을 하루에 2번 이상씩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외부 출입자들의 발열이라든지 출입 확인하는 건 물론이거니와요. 저희 창문을 보시면 강의실 환기라고 하는 스티커가 다 붙어 있습니다. 3mm라고 해서 밀폐, 밀집에 대한 것은 우리가 금지 사항이잖아요. 철저하게 지키고 있고 저희가 강의실에 학생 수용 인원이 한 50명에서 60명 정도 되는데요. 지금 현 방역 상태에서 저희는 한 강의실에 한 25명에서 30명이 안 되게 이렇게 학생들을 같이 해서 공부할 수 있도록 저희가 준비를 하고 있고요. 저희가 우선 선발반을 상담을 하다 보면 많은 학생과 학부모들께서 질문하시는 공통적인 내용이 뭐냐면 대면 수업이 가능한가를 많이 여쭙거든요. 맞아요. 네, 근데 지금 현재 학원은 3단계 상태입니다. 근데 2.5단계만 되더라도 저희는 이제 수업을 할 수 있고요. 한 강의실에 한 28명 정도가 들어가서 이제 수업을 할 수 있고 또 급식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디귿자형의 가림막을 놓고 식사를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다행이네요. 이제 저희 급식 진짜 맛있거든요. 네, 그렇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아까도 잠깐 말씀드린 것처럼 한 3가지 자랑거리를 말씀드린다면 급식. 그러니까. 네, 저도 급식에서 굉장히 네. 만족도가 높고요. 두 번째가 이제 입시학습전략연구소 아까 말씀드렸죠. 그다음에 저희 선생님들의 강의력. 그렇죠. 네, 그러니까 새로운 세상을 경험하실 겁니다. 네. 그러면 대면 수업을 할 수 있으면 그렇게 관리가 잘 돼서 좋지만 만약에 대면 수업을 못하게 될 경우가 왔을 때 비대면 수업에 대한 관리도 우리가 잘 되고 있잖아요. 네. 자랑 좀 해주시죠. 네. 저희 이제 올해 네. 경험적인 측면에서 좀 말씀을 드리면 2월과 3월 한 2주 정도 비대면 기간이 있었고 맞습니다. 그때는 저희가 정말로 모든 학원이 마찬가지였겠지만 당황한 맞아요. 상황이었고 처음이어서. 그냥 유튜브 녹화 강의를 맞아요. 그냥 제공하는 정도 수준이었지만 8월 제가 중순부터 10월 초까지 약간 2달간에 걸쳐서 비대면 기간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 맞습니다. 기간에 저희가 그 학원에 있는 교실을 그대로 가상 공간으로 옮겨서 저희들이 그대로 학원 생활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운영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침에 그 조회부터 해서 출결 관리 맞아요. 철저히 담임 선생님께서 해주셨고 그다음에 라이브 시간표대로 라이브 수업을 진행을 했죠. 맞습니다. 네, 그렇게 해서 실시간 소통하면서 라이브 수업을 안정적으로 해서 학생들이 집에서 공부하더라도 열심히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실질적인 도움을 줬다고 생각하고요. 맞아요. 또 아주 처음에 사실 한 1, 2주 정도면 끝날 줄 알았는데 맞습니다. 한 달 넘어가고 그래서 힘든 시기를 극복하기 위한 응원 이벤트 뭐 이런 걸 통해서 학생들을 적극적으로 네. 열심히 공부할 수 있도록 도와줬고 그러면 안 되겠지만 내년에 혹시 비대면 이런 기간이 발생한다면 오히려 올해보다 더 나은 컨텐츠를 좀 더 준비를 해서요. 문제가 안 생기도록 열심히 공부할 수 있도록 그렇게 도와줄 예정입니다. 맞습니다. 저도 라이브로 조회를 했는데 아이들이 처음에 약간 유튜브 보는 것 같고 네. 재밌다, 선생님 좋아요 눌러주고 싶다 막 이러고 또 쌍방향 소통 수업도 사실은 녹화된 방송을 송출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학생들이 듣다가 질문이 생기면 바로바로 답변하고 대답하고 지금 영상을 보시는 여러분들께서도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댓글 달아주시면 저희가 답변해드리겠습니다. 네. 네, 이렇게 준비가 잘 되어 있는 걸 말씀으로 들으셨는데 간단히 영상을 또 준비했습니다. 방역과 관련한 영상 보고 오시겠습니다.
네. 정말 전대미문의 이런 달라진 환경 속에서도 저희 학원이 계속 노력하는 모습을 좀 보여드린 것 같아서 저는 기분이 좋은데 잘 보셨나요? 네. 그러면 또 달라진 사회적 환경만큼이나 2022학년도는 입시 환경도 변화가 좀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설명을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해마다 입시 환경이 매번 바뀌는 것이 참 그 대학 입학을 준비하는 학생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참 맞습니다. 어렵고 학생뿐만 아니라 학부모님들이 맞아요. 많이 어려움 힘드시죠. 겪으시는 걸로 알고 네.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여튼 그래도 정확하게 입시에 관해서 이해하고 입시 환경에서 이해하고 거기에 대해서 잘 적응하고 대응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아주 간략하게 한 3가지 화면을 통해서 2022학년도 입시의 특징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그 선발하는 방법의 비율의 변화인데요. 지금 그 화면에 보시는 그 크게 수시에서 교과, 종합, 논술, 실기, 그다음에 정시에서 수능으로 선발하는 비율에 좀 변화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오른쪽에 우리 재수하는 입장에서 그 가장 우리가 주력으로 노리고 있는 정시 모집 비율이 전체 대학 4년제 대학에서는 20.4%에서 24.3%로 약 한 4% 늘어나는 걸로 보입니다만 이제 중요한 것은 우리가 목표로 하고 있는 상위 주요 한 그렇죠. 15개, 16개 대학이지 않습니까? 그랬을 때 전년도에 29.2%에서 37.6%로 약 8% 정도 네, 증가한 것으로 봤을 때 여러분이 이 그래프 속에서 좀 더 우리에게 좀 그 좋은 환경이 형성되고 있다라는 걸 느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몇 가지 이제 지금 5가지 정도로 입시 특징을 정리해 봤는데요. 수험생 수는 크게 변화는 없을 것 같습니다. 네, 두 번째로 수능 형태가 좀 달라지고 EBS 연계도 축소가 됩니다. 그다음에 수시 모집 선발 규모에 있어서 학생부 종합 전형이 좀 축소가 되고 교과 전형이 좀 확대되고 또 약학대학 신입생 선발로 인해서 자연계 상위권 선발 인원이 증가된 측면, 특히 자연계 상위권 학생들에 있어서는 상당히 좋은 환경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다음에 중하위권 대상으로 하는 이제 적성고사 전형은 폐지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 화면에서는 이제 수능의 변화가 있는데 조금 큰 변화가 있죠. 네. 예, 공통과 선택 형태가 되고 또 제2외국어가 상대평가에서 절대평가로 바뀌고 그렇지만 사실 현실적으로는 실질적인 큰 변화는 없다라고 저는 먼저 좀 말씀드리고 싶고 단 이제 국어나 수학에서 공통 과목과 선택 과목으로 분리됨에 따른 약간의 유불리가 발생하는 측면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주의 깊게 좀 살펴봐야 될 부분이 있는데요. 그러니까 기본이 되는 항상 공통 과목을 탄탄히 일단 잘 다지는 게 중요하게 될 것 같고 한 가지만 더 얘기하면 이제 수학 같은 경우에 자연계 학생들이 올해 수능 볼 때는 확률과 통계를 봤었는데 네. 내년에는 확률 통계 공부할 필요가 없고 대신 수투를 공부하거든요. 그래서 내 수투가 사실은 미적분 기초가 되는 부분이니까 만약에 이제 미적분 부분에 있어서 어느 정도 자신감이 있는 학생들한테는 상당히 좋은 환경이 좀으로 됐다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언뜻 들어도 약간 재수생한테 유리해진 네. 것 같기는 한데 이게 네. 어느 정도 유리해진 건지 혹시 들을 수 있을까요? 그 대략적으로? 약대 인원이 약 한 1,600명 정도가 더 1,500명이죠. 증가하면서 와. 아마 그 인원 정도면은 고대나 연대에 자연계열 학교 하나가 만들어지는 와. 정도의 확장. 이 정도면 네. 엄청난. 네. 그래서 입시 환경은 오히려 전체적으로 여러 가지 면에서 좀 우호적이지 않겠느냐. 라는 말씀을 좀 조심스럽게 드립니다. 이런 부분들은 또 재수를 고민하고 있는 친구들에게는 또 좋은 희소식이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또 이렇게 달라지는 입시 환경 속에서 재수를 결심한 우리 학생들에게 한 발 앞서서 수업을 들을 수 있게 우리 재수 우선 선발반에 대한 그리고 또 수학 실력 향상반에 대한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아까 우리 본장님께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우선 선발반처럼 빨리 시작한 학생들이 성적 향상률이 좀 높았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1월 11일부터 재수 우선 선발반과 수학 실력 향상반을 준비를 했습니다. 재수 우선 선발반은 인문 계열과 자연 계열 지원한 학생이 모두 구성을 할 거고요. 수학 실력 향상반은 자연 계열 지원하는 학생에 한해서 저희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1월 11일부터 6주간의 프로그램이 진행이 될 거고요. 전형은 무시험과 유시험 전형이 있습니다. 무시험 전형의 학생은 본인의 6개월 또 수능 성적 또는 학생부 성적을 기준으로 저희가 상담을 통해서 무시험 전형으로 반배정을 할 거고요. 혹시 본인이 좀 상위 클래스라든지 또는 수능 공부한 지가 좀 오래된 학생들은 유시험 전형을 신청하셔도 가능하겠습니다. 특히 수학 실력 향상반은 자연 계열을 지원한 학생 중에 수학이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자연 계열은. 그래서 수학, 가가 특히 4에서 6등급 정도 학생에 한해서만 입학이 가능합니다. 커리큘럼을 잠깐 좀 보시면요. 우선 선발반은 인문 계열, 자연 계열에서 국어가 일주일에 8시간, 수학이 12시간, 영어가 5시간 해서 국수영이 25시간, 그리고 탐구, 사탐이나 과탐에서 한 과목 3시간을 선택을 합니다. 여러분들이요. 그래서 전체 수업 시간이 28시간이 되고요. 자연 계열 대상으로 하는 수학 실력 향상반은 수학만 25시간을 합니다. 일주일에. 수학 1과 수학 2가 8시간씩 하고, 또 미적분학을 9시간 해서 전체 25시간, 또 과탐 3시간 해서 전체 수업 시간은 우선 선발반과 동일합니다. 시간표를 보시면요. 여러분들은 아침 9시부터 저녁 9시까지 이제 수업과 질의응답을 진행을 합니다. 물론 수업이 9시부터 시작을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 등원을 8시 40분까지는 오셔야 되겠죠. 그래서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여러분들 시간표 보시는 대로 그 내용대로 저희가 이제 학사가 진행이 될 거고요. 여러분들 2월 달에 이제 종합반이 시작이 되면 등원 시간이 1시간씩 빨라집니다. 맞죠. 네. 그래서 7시 40분까지 오셔야 되고, 하원 시간도 밤 10시까지. 공부하는 10시에, 시간이 길어집니다. 네. 네. 그리고 우선 선발반은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수업이 진행이 되지만, 종합반이 이제 시작이 되면 토요일 날도 저희가 컨텐츠 데이라고 해서 모의고사도 보고 풀이도 하고, 그러니까 다양한 프로그램들이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토요일 날은 확실히 아이들이 공부하기 싫은 마음이 들기 쉬운데 네. 그것도 학원에서 관리를 해주면 조금 더 학습량을 늘리는데 확실히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러면 저희가 준비한 마지막 동영상인데요. 2020년에 학생들이 어떻게 생활했는지 동영상을 함께 보시고 마지막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잘했다기보다는 못하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성적도 작년 수능 때에 비해서 많이 올랐고 또 공부 외적으로도 많은 걸 얻어가는 것 같아서 만족합니다. 재수생활 동안 아예 후회가 없었다면 그건 좀 거짓말일 것 같습니다.
하지만 어쨌든 이렇게 끝까지 달려왔고 그래도 결과를 받아들일 준비는 됐다는 데 만족합니다. 활용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시간을 잘 사용하였기 때문에 후회는 없습니다. 스승의 날이 가장 기억에 남는데요. 제가 학생 때는 스승의 날에 이벤트라는 기억이 없는데 이렇게 강북레가를 다니면서 저희 반을 비롯한 모든 반들이 소소하게 이벤트를 하는 걸 보고 되게 인상이 깊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2개월 동안 함께했던 선생님께서 마스크를 처음 벗으셨을 때 낯설었던 것이 기억에 남습니다. 특정 영역 선생님을 집어서 감사드릴 게 아니라 모든 영역 선생님들께 감사해가지고 좋은 결과로 보답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선 L7반 담임이신 황정환 선생님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L7반 가르쳐주신 수많은 선생님들과 선행반 PR1반 가르쳐주신 선생님들, 그리고 12층 데스크 선생님들을 비롯해서 저희 케어해주시느라 힘써주셨던 선생님들 모두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내년에 찾아뵈면 반갑게 맞아주세요. 지환쌤 항상 아침 그리고 오후로 애들한테 힘나는 말씀 그리고 또 조언도 많이 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선생님한테 잘 배운 만큼 수능에서 좋은 성적 받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인생 최고의 점수는 이제 12월 3일 날 받게 될 거니까 스스로를 너무 의심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재수 시작했던 게 엊그제 같은데 벌써 수능이 코앞이라는 게 믿기지가 않습니다. 먼저 L7반 여러분들께 말하자면 1년 동안 정말 수고 많으셨고 수능에서도 노력한 만큼 값진 결과 얻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다른 강북메가 재학생 여러분들도 진짜 1년 동안 수고 많으셨고 수능이 인생의 전부는 아니지만 열심히 노력한 만큼 좋은 결과 얻으시길 바라겠습니다. L8반 부족한 반장한테 화내지 않고 잘 따라와줘서 너무 고맙고 늘 활기찬 분위기로 좋은 수업 분위기 만들어준 것도 고마워. 다들 열심히 한 만큼 좋은 성적 받아서 수능 끝나고 웃는 얼굴로 만나자. 코로나밖에 생각나지 않는 2020년 올해 우리 마스크 쓰고 공부한 만큼 수능에서 좋은 성적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강북메가 수능 대박! 수능 대박! 파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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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여러분 영상은 잘 보고 오셨나요? 이 영상은 저희가 올해 종강일에 학생들에게 틀어줬던 영상입니다. 이 영상 또한 여러분들이 학원을 결정하는데 도움이 됐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저희 재수 우선 선발반 특별 상담과 관련된 이야기를 듣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들 지금 화면을 보고 계신데요. 혹시 재수를 여러분들이 하셨을 때 성공할 수 있을지 또는 개인 환경과 상황이 어떤지에 대해서 심층 상담을 원하시면 저희 학원 홈피를 통해서 또는 유선으로 신청을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화면에 보시는 이 네 분 바로 상단 좌측에 있는 사진이 접니다. 제가 마스크를 쓰고 있어서 얼굴을 잘 못 보시는데요. 원장과 또 그 오른쪽에 계신 분이 우리 부원장님이시고요. 좌측 아래쪽에 계신 분이 입시전략연구소 소장이시고요. 그 다음에 오른쪽은 학습전략연구소 소장이십니다. 다들 경험도 많으시고 최고의 전문가라고 자신 있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 네 분이 여러분들을 위해서 심층 상담을 해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토크 콘서트를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재수를 고민하는 우리 친구들 그리고 또 학부모님들께 조금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또 영상을 보시고 나중에 학원에 오시면 반갑게 선생님 저 영상 봤어요 이렇게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인사 말씀 듣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원장님부터 부탁드릴게요. 벌써 시간이 다 되었습니다. 떨리는 마음으로 시작을 했는데 약간 아쉬운 것도 있고요. 저희들의 진정성이 잘 전달이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오시면 저희는 학생의 입장에서 또 부모의 마음으로 우리 학생들을 잘 맞이하고 성적 향상을 통해서 학교의 영광을 누릴 수 있도록 저희가 유일한 대안이 될 수 있도록 준비를 잘 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우리 부원장님도 한 말씀. 네, 오늘 토크 콘서트 많이 쉽지 않은 것 네, 같은데 처음 해봐가지고. 그래도 잘 마무리된 것 같아서 기분이 좋고요. 네, 하여튼 이 토크 콘서트가 재수 선택하는 우리 수험생 학부모님들에게 또 좋은 정보가 되길 바라겠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저희는 다음에 또 다른 다양한 콘텐츠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뵙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